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방기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연구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제 연구 내용은 선글라스 크기만큼 작아질 수 있는 VR 광학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연구 배경과 광학계 구조, 그리고 프로토타입 실험 결과와 결론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VR 디바이스 써보셨나요? 아마 다들 써보셨거나 들어보신 바로는 이런 큰 헤드셋 형태를 상상하실 겁니다. 상용화된 형태가 전부 헤드셋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착용감이 좀 불편하고 또 착용 모습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착용하기도 어렵고 또 공공장소나 오피스 같은 데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VR 디바이스 왜 이렇게 커야 될까요? 사실은 VR 디바이스 까보시면은 대부분의 부피는 빈 공간입니다. 이 빈 공간은 단지 이 광경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너무 아깝죠. 이 거리를 줄여서 VR 기기의 크기를 줄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미리 잠깐 보여드리면 이것이 저희가 만든 선글라스 형태의 VR 프로토타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께는 1cm 이하의 얇은 두께, 그리고 기존 VR 디바이스 못지않은 100도 이상의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광학계 구조는 크게 렌즈 배열 광학계랑 그 다음에 광경로 폴딩 광학계, 이 두 가지 광학계의 조합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씩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즈 배열 광학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기존 VR 광학계, 오른쪽은 저희가 제안하는 렌즈 배열 VR 광학계입니다. 기존 VR 광학계는 디스플레이 패널, 렌즈, 그리고 여기 눈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서 렌즈 배열 VR 광학계는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렌즈 배열, 렌즈, 눈이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렌즈 배열이라는 게 추가되는데요. 생소하실 텐데 이렇게 조그마한 렌즈들이 여러 개 다닥다닥 붙어있는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 VR과 함께 문제점부터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기존 VR과 함께는 이 단일 렌즈가 실은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플로팅 기능과 집광 기능인데요. 플로팅 기능이라고 하면 이 눈과 가까이에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멀리까지 이미징 시켜서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이고요. 집광 역할이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각 픽셀로부터 온 빛이 눈을 향해서 모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수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이 위에 플로팅 기능은 T, 두께 T와 연관이 있고 집광 기능은 이 아이릴리프 거리와 연관이 있게 됩니다. 아이릴리프라고 하면 이 안경의 끝부분과 눈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좀 편안함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 공간을 얘기합니다. 예, 다시 식으로 돌아오면 이 두 가지 식이 단일 렌즈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F 단일 렌즈의 초점거리 F 하나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고 그 연관관계를 보면 T가 2보다 훨씬 커야 된다. E는 사람이 착용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릴리프가 필요하겠죠. 20mm 정도가 되는데 그보다 훨씬 두꺼운 두께가 반드시 근원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렌즈 배열 V하고 함께는 똑같이 분석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렌즈 배열과 집광 렌즈 두 가지 초점 거리가 있죠. 그래서 T와 E를 나타내는 두 가지 식이 F1과 F2 두 가지 변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T와 E는 서로 아무런 제약 관계 없이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빈 공간의 최소 두께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선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릴리프 거리보다 훨씬 얇은 두께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만으로도 10mm 두께를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광경로 폴딩 광학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렌즈 배열 광학계만으로 10mm 두께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광경로 폴딩 광학계를 더하게 되면 3.3mm로 3분의 1로 추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왼쪽에서는 빛이 위에서 아래로 쭉 눈을 향해 내려왔다면 여기에서는 빛이 여기서 반사가 한번 되고 뒤로 갔다가 다시 반사되고 앞으로 와서 눈을 향해 가게 됩니다. 즉, 세 번 왕복하기 때문에 더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어도 동일한 광경로가 확보되어서 실질적인 두께가 감소하게 됩니다. 광경로 폴딩 과학계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광 상태를 제어함으로써 빛의 진행 방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4분의 1 파장판, 또 빔 스플리터, 평광 빔 스플리터 이런 소자들을 거치면서 평광 상태가 변하게 되고 여기 왔을 때는 반사되는 특성을 가진 평광 상태,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투과되는 평광 특성을 가진 평광 상태로 변환이 되어서 이렇게 폴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여기 여러 가지 소자를 거치면서 최대 25%밖에 안 되는 광효율을 가진다는 건데요. 즉 75%의 광 손실이 있는 거죠. 이러한 손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VR에서는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환경에서 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밝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 낮고 그렇기 때문에 광효율을 조금 희생하지만 이렇게 폴딩을 함으로써 두께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결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벤치탑 프로토타입입니다. 벤치탑 프로토타입은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LCD 디스플레이 패널과 그 다음에 그 앞에 렌즈 배열, 집광 렌즈로 조합되어 있는 이 렌즈 군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일반 광학 렌즈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프레넬 렌즈 배열을 사용을 해서 더더욱 각각의 렌즈 역시 얇은 두께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 벤치탑 프로토타입 셋업에서는 폴딩 광학계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시야각이나 아이박스나 모든 특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저빌리티를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시야각 디스플레이가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왼쪽은 이제 LCD에 이러한 좀 특이하게 생긴 이미지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표시를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디스플레이 된 결과를 찍을 수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폰 카메라 초광각 모드를 사용해서 촬영을 했고 이 영상은 그 초광각 모드에서 전혀 크롭이 되어 있지 않은 로우 데이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된 시야각은 가로 102도가 되겠고요. 세로 역시 마찬가지 102도의 시야각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박스 측정 실험입니다. 아이박스라고 하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VR 기기는 눈이 어떤 특정 위치에 있어야지만 이미지가 보이게 되고 눈이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이미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눈이 어느 정도 위치 영역 안에 존재해도 되는지 그 영역을 아이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하는 방법은 직접 카메라의 위치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디스플레이가 잘 보이는지 보면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가운데 있을 때 잘 보이죠? 1mm, 2mm, 3mm, 4mm 움직일 때까지 길이 내 형상이 잘 연속적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저희가 설계했던 8.8mm 아이박스를 벗어나는 위치로 가게 되면 이렇게 크로스톡이 관측됩니다. 즉 실험 결과와 설계치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이 8.8mm라는 절대적인 아이박스의 크기 역시 눈이 좌우로 상당히 넓은 범위까지 움직이더라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넓은 범위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렌즈 배열 심이 관측되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에 실험 결과들을 보시면 이 렌즈와 렌즈 사이에 렌즈 배열 사이의 틈이 심으로 관측되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심은 사람이 관측을 할 수가 없고요. 이러한 심이 아까 결과에서 그리고 지금 결과에서 관측되는 이유는 특정한 카메라의 조리개 크기가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동공 크기가 보통 3mm 이상인데 조리개의 크기가 3mm보다 훨씬 작은 경우에는 이러한 심이 관측되게 됩니다. 이 조리개 크기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심은 점점 안 보이게 되고 3mm 이상 갔을 때는 심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0.33mm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mm 정도 되면 심이 이제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안으로는 심이 관측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제가 착용을 해보았을 때도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실험은 해상도에 관한 실험입니다. 저희는 해상도 타겟을 이렇게 띄워 놓고 이걸 촬영함으로써 해상도를 직접 측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세 가지 있는 이유는 이 왼쪽은 시야 중심에 해상도 타겟이 있는 경우에 대한 결과이고 이 오른쪽 두 개는 이 해상도 타겟의 위치가 중심 시야각이 아닌 외곽 시야각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해상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보시면 중심 위치의 해상도는 10픽셀 per degree, 1도 내에 10개 픽셀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이 정도면 저희가 사용했던 LCD 픽셀 해상도의 전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으로 갈수록 해상도가 3ppd, 2ppd 정도로 저하되는 것을 관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은 프레넬 렌즈를 최적화를 하게 된다면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토타입은 앞에 잠깐 보여드렸었던 안정형 VR 프로토타입입니다. 앞에 프로토타입 1번과 광학적으로는 사실 동일한데 광경로 폴딩 광학계만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쌍을 만들고 안정 다리를 붙여서 안정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확대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두께가 LCD, 또 빔 스플리터나 이런 프레넬 렌즈 배열 등을 다 포함을 해도 8.8mm 밖에 되지 않는 얇은 두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얻은 결과도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벤치탑 프로토타입 1번 결과고요. 오른쪽은 방금 보여드렸던 VR 안정형 프로토타입 결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야각, 아이박스, 해상도 등 성능은 두 프로토타입이 모두 이론적으로 실제로도 같고요. 다만 오른쪽 결과에서는 약간 대비가 좀 낮고 배경 노이즈가 뿌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평광 제어가 조금 불완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걸 더 개선한다면 왼쪽 결과와 같이 선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오늘 말씀드린 걸 요약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렌즈 배열과 광경로 폴딩 광학계를 사용해서 렌즈 VR 광학계 두께를 8.8mm까지 대폭 축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고 또 광학계 성능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해서 시야각 102도, 아이박스 8.8mm, 아이릴프 20mm 등 최적화된 광학계 설계치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안경 크기의 VR 프로토타입을 직접 제작해서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VR 안경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VR 유저의 착용감이 개선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걸 넘어서
VR 유저 착용감 개선이 일상생활에서 VR를 착용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럼 일상생활에서 VR을 착용할 수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외부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달아서 외부 촬영한 이미지와 그리고 가상 오브젝트 영상을 혼합한 영상을 이 디스플레이에 띄워줌으로써 투명 안경같이 카메라 기반 혼합 현실로까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기술이 이러한 더 큰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번 프리젠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